네, 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특히 멤버십 구독자분들과 진행하는 어떤 상담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이제 시리즈이고요. 자기소개 해주시고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사범대학에서 수학교육과에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일단 사실 수학교육과라고 하더라도 이제 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직 과목을 듣는 것 이외에는 수학과에서 배우는 대학 수학 전반을 다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교직 과목을 듣다 보니 수학과하고 차이점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희는 순수 수학 부분만 주로 공부를 하고요. 이제 뭐 다변수, 이제 뭐 미분 방정식 같이 약간 응용 수학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특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에서도 수치 해석학 같은 부분들은 하지 않고요. 이제 순수 해석학 분야만 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수학에 관한 스펙트럼도 그런 뭐 대수, 기하, 그다음에 이런 해석학 같이 이런 순수 수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저는 대수하고 기하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학년 때 해석학을 배우고 3학년 때 대수하고 이제 미분계 이런 과목들을 배워서 해석학을 학부 때 이제 대학에서 1년 정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는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복습 겸 이제 해석학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솔직히 예를 들어서 선형대 수학 같은 과목은 이제 뭐 벡터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를 탐구하는 학문 뭐 이런 식으로, 대수는 뭐 어떤 대수적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 이런 식으로 대충 어느 정도 그 구조들이 그려지는데, 해석학은 뭘 공부하는지 뭐 세세한 토픽들은 많지만 그래서 저는 뭘 하고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이런 대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브레이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학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석학 개론, Introduction to Real Analysis를 지칭하시는 거죠. 복수 해석학이나 어떤 실해석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뭐 측도론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떤 네. 증명을 이제 서술을 할 때 어떤 자기 확신이 좀 적은 거, 어떤 썼는데 이게 내가 맞게 적는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그런 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측도론을 따로 하진 않고요. 진짜 매우 간단하게만 측도론하고, 실제로는 아마 그 해석학 개론이 주인 것 같습니다. 실해석학도 일부는 포함하고요. 혹시 그 어느 포인트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지 조금 더 주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앞쪽에 이제 해석학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앞쪽에 이제 실수 집합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에 수열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이제 뭐 함수의 연속, 미분, 적분, 그다음에 뭐 급수, 함수열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실수 파트를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양은 적지만 이제 완비 순서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지난 학기에 체라는 걸 처음 배워서 이제 체라는 걸 배우고 다시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제 뭐 미공리도 그렇고 사실 조론의 보조 정리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좀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전반적으로 공부할 때 어려웠던 거는 실수 집합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뒤에 있는 그 수많은 토픽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가 첫 번째로 잘 모르겠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적분 파트하고 이제 적분 급수 함수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뭐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판정해라, 아니면은 뭐 그게 뭐 적분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고 뭐 급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럴 때 보면은 판별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판별법들이 뭐 이 판별법을 써서 그거를 판정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푸는 건 알겠는데, 그 각각의 판별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왜 이 판별법을 써야 되는지, 이걸 쓰니까 판정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 함수 또는 함수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이런 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썼음에도 학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사실 지금 어떤 질문하신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어떤 수학과랑 수학교육과를 막론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약간 남자들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좀 약간 문화 충격을 받고 수학을 전공한 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 아닌 후회들하고 문화 충격을 받고 약간 군대로 가는 어떤 전형적인 네. 테크들이 가장 어떤 수문장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수학들을 굉장히 어떤 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약간 좀 보편성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보통 약간 생각의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수학을 좀 잘했고, 그래서 어떤 대학교 들어가서 어떤 가령 계산 위주의 미적분학이랑 서양대에서 배워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 해서 계산학교는 뭐 개론이라는데 했는데 이상한 거죠. 분명히 내가 다 아는 미분이고, 내가 다 아는 적분이고, 내가 다 아는 사칙연산인데, 내가 다 아는 이 너무나 단순한 실수 이제 리얼 라인 어떤 실수 축인데 뭔가 이게 모지라는 느낌이 어떤 안 지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네, 맞아요. 어떤 그 뭔가 이제 미지의 행성이 갑자기 던져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약간 그거인 거가 약간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일단은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도 또 비유를 좀 하고 싶냐면 수학 공부가 기본적으로 선형적이지 않은 굉장히 좀 전형적인 예시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인풋을 내가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드릴 때 내 어떤 이해도를 포함해가지고 내 어떤 아웃풋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지점에서 꼭 막혀 있는 어떤 요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좀 틀어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네. 그 솔루션 이전에 이 부분은 머리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수학의 어떤 게임으로 볼 때 인터페이스를 처음 배우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에 해당하고 누구나 다 여기서 그 불편함들을 겪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를 넘고 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재밌는 게임들을 한동안 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그 이거는 심지어 수학적으로 어떤 굉장히 탁월하지 않은 경우들도 학부 때 학점들이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결국 상대평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을 잡으면 학부 수학들이 내내 다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음, 하나만 감을 잡아도. 그리고 이거에 대해 감을 못 잡으면 내내 굉장히 내가 이걸 전공한다고 해도 되나 하는 이게 죄책감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자기 혐오적인 정서를 어떤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넘지 못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넘을 거야라고 믿으면서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인내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요거는 제가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 시리즈에도 해석학개론을 얘기할 때 맨 처음에 남겨놓은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걸 감을 잡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는 해석학개론, 이거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해석학개론은 결국에는 무엇을 공부하는 과목 내지 학문이냐라는 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분히 철학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질문의 결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해석학개론은 결국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일단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저희가 고등학교 때를 포함해가지고 중간값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클로즈드 인터벌이 있고 어떤 이제 닫힌 구간이 있고 연속 함수가 있고 양끝 점국에서 함수값들의 두 개가 다르면 적어도 x축을 통과하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중간값 정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 때 정석이나 그런 교재들을 보면 연속 함수니까 통과해야지. 이 그쵸. 그림을 그려놓고 봐라. 그렇잖아. 예요. 그리고 이게 미적분학을 대학교 1학년 때 계산 위주로 배웠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중간값 정리를 계산해서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정리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해석학개론에 그쵸.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학개론에 많이 들어가서 내가 연습 문제에서 내가 중간값 정리 이해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조교나 교수가 찍 긋고 왜라고 묻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로 중간값 정리 증명하시오 하면 황당한 거예요. 이거잖아. 그림을 봐. 이거잖아. 왜 이게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틀린 걸까요? 왜 만약에 그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까칠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연결이 돼 있어요. 해석학개론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해석학개론 레벨에선 중압값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딱 그려놓고 봐라라고 하면 왜 그게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음. 일단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가장 다르게 많이 느끼는 첫 번째가 대학 와서
수학을 공부할 때 첫 번째 느꼈던 게 그 극한을 정의할 때 그 엡실론 델타도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하고 대학교 수학하고 간극을 보여주는 예시로 그걸 가장 많이 보통 쓰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희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끊고 좀 더 파고들어서 여쭤볼게요. 왜 엄밀하지 않다는 거죠? 엄밀하잖아요. 그림 보면 맞는데. 맞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속 함수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렇죠? 연속 함수가 뭔지를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그 정리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그냥 이어져 있으면 연속 함수냐?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연속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왜냐면 연속 함수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그 물론 말씀하신 게 100만 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엄밀하게 서술하는 과정에서 비어 있다라는 측면에선 맞는데 왜 그게 비어 있는 것이냐를 좀 더 파고들 때 내가 그려놓은 그림은 특정 연속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음, 실제로 중앙값 정리에서는 임의의 연속함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네. 그려놓고 봐라라고 하면 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연속함수 음, 다르게 생겼으면 어쩔 건데 그걸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지 증명이 아니잖아요. 그쵸. 연속함수 중에 진짜로 이상한 게 생기 있어가지고 안 되면 어쩔 건데라는 거에서 까칠하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배제해야지 비로소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봐라 이 리즈너블한 상황에서는 이게 되잖아라고 한다면 증명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인투이션으로선 맞아요. 근데 그건 증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그쵸. 이유인 거죠. 그 네. 1번의 어떤 제가 이제 이 질문 그러니까 이제 해석학개론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냐 해석학개론은 실수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한마디로 단정한다면 해석학개론의 모든 초점은 리얼 그 리얼 라인을 스터디하는 거가 목적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학개론 1단원에서 뭐 배우냐면 수프리멈을 배워요. 네. 최 어떤 뭐라고 제가 지금 한글이 이제 까먹은 이제 어떤 좀 그런데 최소 상한이라고 칭을 해야 되나요? 어떤 리스트 오브 네. 버. 스포상. 네, 네. 맞아요. 그 이거 뭐냐면 공리잖아요. 해석학에서 가장 먼저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이야기해서 실수에 대한 공리를 세워놓은 거가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예요. 네. 뭐라는 거예요? 실수의 존재성은 공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입실론을 잡아 이건 입실론 델타의 논법인 어떤 이제 연속함수랑은 조금 별개로 실제로 어떤 입실론을 잡아가지고 다루는 거 이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 있는 토대가 뭐냐면 수프리멈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1단원이 그래서 보통 수프리멈을 얘기를 하고 2단원에서 보통 뭐 다뤄요. 색을 막론하고. 보통 수열 이야기 많이 수열을 하더라고요. 다루죠. 자, 질문. 네. 왜 수열을 다뤄야 될까요? 이 1번 공리를 토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석학개론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를 공부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실수는 수프리멈으로 정의가 되어져요. 공리로서. 네. 그러면 왜 하필이면 2단원에서 수열을 꺼내야 될까요? 왜냐하면 수열 자체가 수프리멈을 다루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단원에서 보통 수열을 정의할 때 실수를 정의할 때 어떤 식으로 정의해요? 보아라 스퀘어 루트인은 어떤 루트인은 실수가 아니지 어떤 유리수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쵸. 걸로부터 어떤 리스트 오브 바운드를 얘기를 하고 뭐 논리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되게 어떤 찌질하고 짜잘하게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루트 2로 가는 우리는 뭐를 만들 수가 있다? 유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열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음, 비록 공리적으로는 수프리멈으로서 어떤 이제 그 실수축을 구성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우리는 실수라는 넘버를 뭐로 다룰 거냐면 유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열의 수렴으로 다룰 거예요. 음, 그러므로 해석학개론에서 불편한 거는 보통은 두 단계를 거쳐요. 하나는 실수의 존재성을 논하고 있는데 중간값 정리 뭐 논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축을 통과하는 x값이 존재하는 이거 뭐예요? 실수값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요? 실수의 존재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센셜하게 결국에는 수프리멈을 어떻게 얘기할 건데를 묻는 거에 지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음, 이때까지 그림으로 이거야라고 했던 그 이거에 해당하는 실수라고 부르는 게 아까 엄밀한 말씀에서 하신 말씀처럼 정확하게 수프리멈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라면 그러면 이 수프리멈을 보통 다루는 것들은 어떤 입실론을 잡아가지고 그 어떤 입실론 근방에서 이런 거 하면 짜잘하고 힘든 거는 그 누구나 매한가지예요.
그거는 그 문제들 각각에 따라 가지고 물론 실제로 훈련도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게 맞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수프리멈을 뭘로 다루는 것이다? 유리수 뭘로? 내지 수열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 수렴으로 다룬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연속함수의 정의, 미분 가능한 함수의 정의, 리만 접근 가능한 정의들을 보시면 다 처음에 정의를 준 다음에 뭘로 논리를 바꿔놓은 걸 볼 수가 있냐면 수열로 논리가 슬쩍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전부 다 수월적 특성을 다루면서 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라는 것이냐? 그걸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증명이 맞고 틀리고의 첫 번째 확신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냐면 내가 결국에는 쓴 아규먼트에서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를 지적해야 되는 거냐면 봐야 되는 거냐면 아 그러면 실수의 존재성이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라면 해석학개론에서 어떤 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정리는 알고 보면 리스트 오브 바운드에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치명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 다 가령 볼자노 바이어스 정리, 하이네보르의 정리, 네, 중각값 정리 다 어떤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이런 실수가 존재한다. 그렇죠. 이게 수프리멈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모노톤 어떤 MCD, 모노토니시티 어떤 이제 단조 증가 정리 이게 다 뭐를 보장하는 것이다? 실수의 존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썼어요. 뭐 MCD를 쓸 수도 있고 뭐 네스트 인터벌 프로퍼티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아, 이게 수프리멈의 동치명제를 내가 그냥 가지고 놀고 있는 거구나 해서 내가 일단 맞는지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음,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어떤 연습 문제들이 편하게 풀리는 거가 되느냐. 내가 이거를 그냥 어떤 엡실론 가지고 짜잘짜잘한 아규먼트도 그거지만 많은 경우에 이거를 수열의 수렴의 논리로 환원해 가지고 다룰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속함수의 논리를 본다면 극한값이 함수값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입실론 델타로 바꾸는 거잖아요.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해석학개론 책을 보면 분명히 수열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x가 p로 갈 때 fx가 fp로 가는 거를 임의의 p로 컨버지하는 어떤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거기 그 수열을 f에다 집어넣은 수열이 f of p로 컨버지하는 걸로 바뀌어 있는데 그 증명을 한번 의미를 곱씹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논리가 수열 임의의 수열을 다루는 걸로 논리가 환원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연속성의 논리는 철저하게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보이는 걸로 귀결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해석학개론에 대해서 언제 자신감이 붙고 더 나아가서 아 수학이라는 그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게 어느 선에서 오게 되냐면 어떤 거를 본 시점에서 아, 이거 수열로 어떻게 바꿔치기해서 볼 수가 있지? 근데 수열로 바꿔치기해서 보인다라는 어떤 기술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수프리멈을 어떻게 용이하게 다룰지의 문제가 해석학개론의 어떤 얘기의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음, 그거를 어떤 그 위상수학을 포함해가지고 추상적으로 말을 한다면 결국에는 실수축이란 무엇이다? 구멍이 하나도 나 있지 않은 것이다. 이거를 완미성분이라고 부르잖아요. 컴플리니스 액슘.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거가 결국에는 어떤 수열이 달려가는 이 논리 자체가 실수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위상수학의 언어로 추상화될 거라는 것도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것만 캐치를 하더라도 학부 수학은 제 개인의 의견에는 씹어먹는 것 같아요. 어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도 증명이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맞는 어떤 서술들을 하는 시점에서 증명적인 게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즐기다 보면 어떤 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탄력을 좀 받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하실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이제 수학교육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임용고시를 포함해가지고 하고 계신 공부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약간 그런 질문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임용고시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요. 결국 이해고 솔직히 말해서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증명 다 외워가지고 일단 패스하는 게 실제로 그렇죠. 맞잖아요. 붙는 네, 게 중요한 게 분명히 맞으니까. 근데 네, 만약에 그게 끝났을 때, 그래서 이제 붙었다고 치자고요. 붙었다고 쳤을 때 내가 그래도 어떤 대학교 시절에 어떤 했던 공부들에 대해서 나 자신의 어떤 의미가 부여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어떤 내가 선생으로서 내공도 있지만 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묻는다면 학부 수학과 수학교육과에서 공부해야 되는 딱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하나가 해석학개론이에요. 뭐에 대한 공부냐면 연습 문제들 임의로 던져줄 때 내가 이거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 이 음, 자신감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연습에서 온다. 이게 내 아규먼트가 이 아규먼트에 어디서 수프리멈이 쓰이고 있냐. 그리고 그 아규먼트를 혹시 시퀀스로 컨버전스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하나는 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서영대 수학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가 되었든 다른 커리어 쪽이 되었든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많은 경우에 그 수학 공부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들어야 되고 사실 다 필요 없고요. 제 솔직한 생각에는 해석학개론에서 내가 정말로 맞는 서술을 하는 거에 대한 자기확신 그리고 상대수학 이거 두 개만 알면 그 다음 커리어로 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혹시나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또 드릴게요. 음,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제가 수열적 특성을 배울 때는 사실 그 각각의 정의를 배우고 그걸 수열로 어떻게 바꿔서 이 성질을 성립한다라는 걸 배울 때 그냥 이것도 이 연속이든 뭐 그런 성질을 수열로 받아봤을 때도 성립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크닉으로 배운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배워서 그래서 일단 수열을 보면은 짜증이 났어요. 저거를 왜 또 수열로 바꿔서 하나? 그리고 언제 수열로 바꿔야 되나? 난 이런 짜증이 되게 많이 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이 앞에 실수하고 수열을 왜 배우는지도 생각을 잘 못한 거죠. 그냥 이 토픽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걸 풀고 그래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뒤에서 또 수요를 가져오네. 그럼 앞에서 배웠던 수요의 성질을 또 가져와서 풀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말씀해주신 그 큰 아웃라인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어느 정도 이제 왜 걔네들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푸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제가 네, 말씀하세요. 네, 예, 네.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4학년이라서 저희 과는 4학년까지 전공을 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대학 전공을 거의 한 번씩 다 돌렸는데 그 수많은 과목들 중에서 제가 증명을 쓰든 문제 풀이를 하든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 해석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과목들은 내가 뭔가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함수가 잘 정의된다라고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함수값이 그 엑셀 정의역에서 다른 원소 두 개를 같은 원소 두 개를 가져왔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보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데 해석학에서는 그거조차 명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증명을 하든 문제를 풀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문제를 풀든 증명을 하든 할 때 정말 가장 자신이 없고 1년 동안 그래서 학부에서 배우는 해석학을 배우는 1년 동안 진짜 버티기만 했거든요. 완전 헤맸어요. 네. 진짜 1년 내내 헤매면서 수학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학점은 따고 넘어갔는데도 이제 너무 찝찝한 거죠. 얘를 해석하기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다들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래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봐도 도저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는 제가 다시 독학을 하면서 이제 좀 시간을 다시 들여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룬 얘기를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네. 그, 자, 첫 번째 질문. 그러면 해석학개론의 어떤 명제들과 그 명제들의 일종의 어떤 이제 코러올리, 따름 정리라고 볼 수 있는 연습 문제들에 있어서 수프리멈은 10번 중에 몇 번 등장할까요? 해석학개론은 결국에는 실수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실수를 지칭하는 게 수프리멈입니다. 그러면 해석학개론의 임의의 명제와 임의의 연습 문제를 풀 때 그 아규먼트에서 수프리멈은 10번 중에 몇 번 등장할까요? 항상 등장할 것 네, 같습니다. 10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 한 번이라도 놓친다는 얘기는 내가 아규먼트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자, 두 번째. 만약 그러면 연습 문제가 언제 실제로 어려워지느냐? 만약에 문제를 용이하게 수열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풀 수가 있다면 할 만한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수열의 수렴성으로 문제를 논하는 걸로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언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테크닉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겠죠. 그 수열로 바꾸기 어려울 수열의 때. 수렴성으로 환원하는 거가 까탈스러워 보일 때가 실제로 연습 문제가 어려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음, 세 번째,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칭찬을 해주냐? 그 수학에서 칭찬을 해주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를 다 볼 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죠. 테크닉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테크닉은 뭐랑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프리멈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었다? 좋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칭찬해줘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한 발자국을 더 가는 경우를 지칭해요. 뭐냐면 이 테크닉이 뭐랑 동치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음, 중압값 정리를 어떤 이제 연속 함수에 대해서 x축을 통과하는 게 있다. 함수값이 존재한다. 모노톤 컨버전 디어럼. 어떤 이제 그 단조 증가 단조 감소하는 수열은 어디로 간다. 실수에서.
다 뭐에 볼자나 바이어스 프로퍼티, 컨버전 섭시컨스 존재한다. 자, 이게 다 뭐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수가 존재한다. 다 뭐의 동치인 것이다? 완전, 수프리먼과 동치일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하는 것. 이 경우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문제를 푼 거는 분명히 어떤 그 점수를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서피션트 어떤 충분 조건이지만 수학적으로 센스가 있는지 보는 거. 아, 이게 결국에는 본질은 무엇이다? 실수를 그냥 논하는 방법 어떤 이제 그 논증에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수의 존재성을 끌어쓰고 있는 거가 있으면 그 밑바닥의 공리는 단지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수프리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분명히 수프리먼과 동치일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확인하면 어떤 더 이상 논리적으로 빈게 없는 거죠. 어떤 해석학고의 결론의 공부는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1년, 2년 주구장창 하다 보면 적어도 자신이 쓰는 증명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